여러분, 오늘 새벽에 아이렌이 9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제 아이렌 계좌는 하나는 2억 7,500만원, 하나는 1억 1,800만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렌을 사랑하는 아이렌남입니다. 오늘 새벽에 아이렌을 포함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아이렌은 지금 거의 9%, 엔비디아 4%, 인텔, AI 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국채금리가 4.6%까지 치솟았습니다.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최고치고,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이제 올릴 확률을 1%라고 봤는데 어제 기준 45%로 올라왔습니다. 엄청나게 이제 금리 인상의 이 확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. 다 아시겠지만 이 원인은 이제 이란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채권을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국과 중국의 이 회담이 별 성과도 없고 이란 전쟁도 해결이 안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채권 금리가 왜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왜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유하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전제로 좀 중요한 건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인상한다가 아니라 금리가 인상할 것 같으니 채권 금리가 먼저 오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제가 한번 우산에 비유하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맑은 날에 저희가 우산 한 자루 3,000원 이렇게 비 올 일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아무도 우산을 사진 않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금리도 안정적입니다. 근데 이제 폭우가 예보가 있습니다. 갑자기 일기예보에 한 달 내내 비가 많이 온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, 인플레이 재점화, 이게 이제 이렇게 폭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? 우산을 막 엄청 사겠죠. 우산을 많이 사니 수요는 폭발하고 3,000원짜리 우산이 8,000원으로 튀는 겁니다. 그럼 비는 한 방울도 아직 안 왔는데 우산값이 먼저 폭등한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질 걸 예상하다 보니 지금 낮은 금리의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죠. 그렇게 계속 채권을 팔다 보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먼저 금리의 선반영을 하게 되면 연준 또한 시장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이자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, 특히 중소형주, 금리의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케빈 허쉬가 새로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그전에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이러한 채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격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제 아무리 트럼프 사람이고 케빈 허쉬라고 해도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. 저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 이번 연도에 연말쯤 한두 번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금리 인상만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고,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채권 금리에 아이렌의 그 수익성이 그렇게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이렌이 기존에 빌렸던 전환사채나 ATM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금리가 낮은 상황으로 빌렸기 때문에 당장 또 빚을 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, 어쨌든 주식이란 거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만약 정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 상승 기세가 확 꺾일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냐, 망했냐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, 트럼프가 이 상황을 모를 일 없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항상 트럼프는 채권 금리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란과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가 폭등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죠. 그러지 않으면 정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정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물가 폭등에 대한 무서운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
마지막 실적 발표,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AI의 수요, AI는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, 또 젠슨왕이 이 AI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내비칠지, 그리고 이번에 아이랜과 또 계약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뭔가 아이랜과의 계약 건에 있어서 또는 아이랜과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뭔가 언급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는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근래 좀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, 저는 다음 주도 뭔가 장이 좋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계속 팔로우하고 지금 트럼프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,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그 다음 주에 또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